시카고 한인회가 8월 15일 오늘 대한민국 광복 제78주년을 맞아 기념행사를 갖습니다. 잠시 후 정오 울링을 소재한 약속의 교회에서 열릴 기념식에는 최은주 회장, 김정한 시카고 총영사 및 동포사회 각 단체 기관 리더 및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시카고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의사들은 가을 시즌을 앞두고 이에 대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퇴직자들에게 연방정부가 지급하는 소셜 시크릿 연금 액수가 오는 2033년부터 최대 연 17,400달러, 즉 매월 1,450달러씩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는데요. 연금 혜택이 23% 삭감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일리노이주가 9월 1일부터 도입하는 스킵 더 라인 프로그램으로 주민들은 어떤 영향을 받게 될까요? DMV 대기 시간을 줄이기 위해 온라인 운영 범위를 넓힌 이 서비스는 주 총무국이 지난 7월 말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한인 서로돕기 센터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모금 연례 만찬 핸드 인 핸드 갈라를 진행합니다. 내년 대선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맞붙을 가능성이 높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네 번째로 기소되는데요. 지난 대선에서 조지아주 투표 결과를 뒤집기 위해 압력을 행사한 혐의입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KBS 모닝 포커스 데일리 뉴스는 최신 학문과 기술 연마를 통해 최상의 치료로 보답하는 김광수 측과 모든 보험을 원스톱으로 해결해드립니다. 한인 사회를 위한 박상화 종합보험. 시대가 변하고 세월이 흘러도 영신이 추구하는 정신은 변하지 않습니다. 최고의 상품으로 소비자의 행복을 책임지는 영신건강 제공으로 함께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5일 화요일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오늘 대한민국 광복 제78주년을 맞아 시카고 한인회가 기념행사를 개최합니다. 잠시 후 정오 울링에 소재한 약속의 교회에서 열릴 기념식에는 최은주 회장, 김정한 시카고 총영사 및 동포사회 각 단체 기관 리더 및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기념식은 해병 전후의 기수단 입장을 시작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경축사 대독, 최은주 회장의 기념사, 평통 회장의 축사 등이 이어지며 특별 순서로 아리랑 플래시몹과 K-팩의 기념 공연이 펼쳐집니다. 한인회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오늘 행사에 동포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바란다며 기념식 후에는 참석자들에게 식사가 제공될 예정이라고 전했는데요. 한편 국무부에서도 대한민국 광복절에 맞춰 축하 성명을 내고 70주년을 맞이한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강조했죠.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은 어제 성명에서 미국 정부를 대신해 한국의 광복절에 따스한 축하를 전한다며 70주년을 맞이한 우리 동맹의 강력함을 재확인하며 우리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축하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시카고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다고 ABC7 시카고가 어제 보도했는데요. 이제 의사들은 가을 시즌을 앞두고 이에 대비할 것을 당부합니다. ABC7은 2명의 의사 인터뷰를 통해 지난 몇 주 동안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했다며 그들은 지금은 당황할 때가 아니라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시카고 공중보건국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한 주 동안 시카고는 하루 평균 72건의 확진자가 발생했는데요. 이는 전주 대비 4% 증가한 수치입니다. 또한 매주 평균 2-3명의 시카고 시민이 코로나19로 사망하고 있는데요. 매우 낮은 비율이지만 여전히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ABC7은 지적했습니다. 노스웨스턴 응급의료센터 중부지역 의료 책임자인 신도 에더슨 박사는 최근 1-2주 동안 코로나19 양성 사례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다며 가을 시즌이 시작되기 전 이러한 급증에 조금 놀랐지만 3년이 넘은 지금은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는 이러한 증가를 예상하고 있었다며 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는데요. UI 헬스 최고 품질 책임자인 수잔 블리스데일 박사는 나이가 많거나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은 특히 백신 접종과 마스크 착용 등 적절한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두 의사 모두 9월 말 새로운 코로나19 백신이 출시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퇴직자들에게 연방정부가 지급하는 소셜 시큐리티 연금 액수가 오는 2033년부터 최대 연 17,400달러, 즉 매월 1,450달러씩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는데요. 연금 혜택이 23% 삭감될 것이란 분석입니다. 연방예산위원회의 어제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악화하고 있는 소셜 시큐리티 기금 고갈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은퇴한 맞벌이 부부의 매년 연금 수령액이 17,400달러 감소하게 될 전망이며 한 명만 소득이 있던 부부는 연 13,100달러의 삭감이 예상됩니다. 단 소득마다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고소득층 맞벌이 부부의 연금은 연간 23,000달러, 저소득층의 경우 1,600달러가 삭감됩니다. 예산위원회는 이러한 삭감은 사회보장연금을 받는 5천만 명의 노인들에게 악영향을 줄 것이라며 노인 빈곤율이 상당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는데요. 현재 독신 은퇴자의 월 평균 소셜연금 수령액은 1,800달러입니다. 위원회는 세금을 올리거나 정년을 늘리는 방법 또는 이 둘을 결합해 자금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고 지적하며 민주당은 이에 대해 현재 16만 2천 달러 이상의 연소득에 대해서는 소셜 시큐리티 세금을 걷지 않는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공화당 의원들은 세금 인상이 아닌 정년을 연장할 것을 제안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기대 수명 연장을 이유로 소셜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정년을 현재 66세, 67세에서 70세로 올리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일리노이주가 9월 1일부터 도입하는 Skip the Line 프로그램으로 주민들은 어떤 영향을 받게 될까요? 차량관리국 대기 시간을 줄이기 위해 온라인 운영 범위를 넓힌 이 서비스는 주 총무국이 지난 7월 말 발표한 바 있습니다. 총무처에 따르면 9월 1일부터 일리노이주 총무처 장관 알렉스 지아놀리아스가 주도하는 Skip the Line 프로그램이 일리노이주 전역의 수십 개의 차량국 시설에서 시행됩니다. 이 프로그램에 따라 일리노이주에서 가장 혼잡한 44개 DMV에서 리얼 아이디, 운전면허증 발급 또는 운전면허 주행시험 등 특정 서비스를 받으려면 예약을 해야 합니다. 이를 이용할 경우 운전자는 온라인으로 운전면허증 또는 신분증과 번호판 스티커를 갱신할 수 있는데요. 단 실물 신분증을 발급받으려면 방문 예약이 필요합니다. 예약을 하려면 총무처 웹사이트 ilsos.gov를 방문하거나 전화 844-817-4649로 연락하면 됩니다. Skip the Line 프로그램은 모든 DMV 운영 시간도 연장합니다. 9월 1일부터 평일 월요일에서 금요일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운영됩니다. 토요일에도 총 16개 차량관리국이 오전 8시부터 오후 12시 30분까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한편 시카고 지역 시설 중에 단 한 곳, 루프의 스테이트 앤 랜돌프 지점은 계속 방문 서비스를 허용할 예정입니다. 시카고 한인 서로돕기 센터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모금 연례 만찬을 진행합니다. 핸드 인 핸드 갈라 둘의 모금 행사는 한인 서로돕기 센터가 시카고의 저소득층 주민들을 돕는 다양한 업무와 이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연례적으로 개최되는 행사로 올해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날새에 소재한 런트리 매너 뱅킷에서 이달 24일 목요일 오후 6시 개최합니다. 원장 김혜원 목사는 한인 서로돕기 센터는 비영리 단체로서 지난 38년 동안 변화하는 시대의 요구에 따라 꾸준히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다며 수혜자들에게 더 나은 혜택과 도움을 드리고자 올해는 특별히 쿨러 등 비품 확보와 작업장 보강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목적으로 행사를 진행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힙니다. 뭐 쿨러가 하나가 아니고 한 두세 개 정도 구입해야 되고요. 그걸 둘 수 있는 공간이 저희들이 열악해요. 그냥 그것만 떨렁거니 갖다 놓을 수가 없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라지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이 너무 낡아가지고 좀 그런 것들 보강을 인슐레이션 좀 해두고 그래야지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이번에 갈라의 행사를 통해서 모금을 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김 목사는 한 달에 2차례 약 200명의 저소득층에게 통조림이나 시리얼, 드라이 밀크 등 푸드박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채소, 과일, 육류, 생선, 유제품 등을 신선하게 보급해드리기 위한 대형 쿨러 설치 및 작업 시설 보강이 절실하다고 부연했습니다.
푸드 팬츄리가 주로 캐니드, 드라이 푸드 이런 거예요. 한 250명. 전에는 한 400명이 한 달이 넘었었어요. 근데 지금 많이 그 팬데믹 기간을 지나면서 좀 숫자가 약간 다운된 지금 상황이죠.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직접 이제 오셔서 한 달에 2번 하게 되는데 한 번만 이용하실 수 있어요. 물론 매월 첫째 주 수요일, 그다음에 셋째 주 금요일 날 아침 8시 반부터 11시 반까지 합니다. 그다음에 집단으로 거주하는 노인 아파트 같은 데서 만약에 그런 걸 이렇게 서비스 받기를 원하시면 저희들이 배달해 드립니다. 다른 데서는 야채, 고기, 우유, 빵 이런 걸 해주는 거예요. 우리도 저런 걸 하면 좋지 않냐. 그래서 이제 대화를 해보고 정보를 이렇게 보니까 아무래도 쿨러만 있으면 우리들도 그런 걸 제공받을 수 있는 거예요. 더 많은 분들이 찾을 수 있게 하는 그런 효과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는. 예, 센터 측은 동포사회의 행사를 위한 광고와 협찬, 또 모금에 많은 관심과 동참을 부탁했는데요. 김 목사는 한 분 한 분이 베풀어 주시는 십시일반을 지렛대 삼아 이웃들의 필요를 채우는 마중물 역할을 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보건 서비스라든가 푸드 팬츄리 서비스라든가 법률 서비스라든가 또 상담 서비스라든가 이런 게 또 보건 전시회 이제 매년 봄 가을로 하지 않습니까? 이런 거 외에 사실 지금 고령화 시대, 소위 말하면 이제 100세 시대에 접어들어서 한인 이민자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은퇴를 지금 하셔서 남은 생활을 어떻게 보내시나에 대한 고민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새로 건물 환경 이사 가면 2만 평이거든요. 상당히 큰 건물인데 스페이스가 아주 활용하기 좋습니다. 그런 데서 저희들이 평생교육 대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러니까 데이케어 센터 같이 프로그램을 잘 활용하면 되겠다 싶어서 그러니까 애덜트 데이케어 같이 그 한인들이 은퇴하시고 아직도 여전히 건강하신데 이걸 어떻게 생산적으로 바꿔낼 수 없을까? 남은 삶을 좀 더 활력적으로, 좀 더 소망적으로 이렇게 돌려드릴 수는 없을까? 그런 프로그램을 지금 이제 개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시카고 한인회와 시카고 포럼, 시카고 한인 교역자회가 특별 후원하는 이번 행사는 이날 창립 38주년 기념식과 더불어 축하 연주, 이사 소개, 시상식 만찬 순으로 진행됩니다. 또한 백신 접종, 푸드 팬트리, 법률 및 보건 전시회 등 센터의 기존 사업 소개 및 계획 중인 신규 사업을 소개하는 시간 등도 마련됩니다. 저희들이 나름 한인 사회를 위해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또 봉사하고 돕고 있는지 이번에 행사에 오시면 아마 뚜렷하게 아실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자랑하려는 게 아니고 뭔가 우리가 이런 일을 하고 싶다 하고 알려드리고, 우리가 아직 그랜트를 못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는 그런 장소로 활용하기 위한 갈라 행사인데 많이 바쁘시겠지만 시간 내셔서 오셔주시면 즐겁고 귀하고 또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꼭 좀 협력해 주시고 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갈라 모금 행사 2회에 대한 보다 자세한 문의는 시카고 서로돕기 센터 773-545-8348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한편 한인 서로돕기 센터는 동포사회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센터 이전을 준비 중인데요. 이러면 내년 봄에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은퇴 후 노인복지를 위한 시설과 또 교육 프로그램을 보강해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 지난 6일 울링에 소재한 시카고 한인 문화회관에서 전통 결혼식이 열렸는데요. 그 주인공은 신랑 한인 2세 마이클 권군과 신부 개비 유아 양으로 이들은 양가 어른들과 한국에서 방문한 일가 친척 등을 모시고 한국 전통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문화회관에서 열린 전통 결혼식은 전통 혼례식과 패백으로 구성돼 진행됩니다. 권군의 아버지 권충일 씨는 새 가족이 될 며느리와 며느리의 가족들에게 한국 전통을 소개해주고 싶어 문화회관에서 전통 결혼식을 갖게 됐다며 이 취지를 설명했는데요. 어머니 권윤순 씨 역시 우리 문화를 잘 모르는 2세 아들에게도 전통을 체험케 하고 싶었다며 어려울 때 더욱 서로 아끼고 믿음으로 사랑하며 살기를 바란다고 아들 내외에게 축하의 말을 전했습니다. 권군은 부모님을 존경하는 의미로 그리고 나의 뿌리이자 배경이기도 한 한국의 전통 문화이기 때문에 체험해보고 싶었다고 소감을 전했는데요. 특히 이날 신부 개비 유아 양이 전통 혼례식을 입고 생소하게 낯선 한국 전통 혼례 절차에 맞춰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가족 친지들과 하객들의 깊은 인상을 남겼다고 합니다.
문화회관은 전통 혼례인 K-웨딩을 통해 전통 혼례의 멋과 정신을 살려 아름다운 우리 혼례 문화를 전하고자 합니다. K-웨딩 프로그램에는 전통 혼례식은 물론 대례복을 입어보고 혼례 체험도 할 수 있으며 은혼식, 금혼식 등의 한국 전통 의례를 위한 준비를 갖추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전통 혼례 관련 보다 자세한 문의는 시카고 한인 문화회관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847-947-4460입니다. 내년 대선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맞붙을 가능성이 높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네 번째로 기소됐는데요. 지난 대선에서 조지아주 투표 결과를 뒤집기 위해 압력을 행사한 혐의입니다. 당시 간발의 차로 패배하자 조지아주 국무장관에게 전화를 해 표를 찾아내라며 압력을 가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죠.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 대배심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모두 13개 중범죄 혐의를 적용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조지아주 검찰은 트럼프의 최측근인 루디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과 마크 메도스 전 백악관 비서실장 등 관련 인사 18명도 함께 기소했습니다. 모두 41개 혐의가 적시됐는데요. 특히 조직적인 부패 범죄를 처벌하는 법률 리코법이 적용돼 최대 징역 20년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와이 마우이 화재로 인한 사망자 수가 오늘 오전 현재 100명에 육박하며 앞으로 2배 이상 불어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실종자 수는 1000명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피해가 계속 커지는 가운데 팍스 시카고는 지난 10일 마우이 섬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지역에서 탈출한 시카고 지역 여성의 인터뷰를 통해 현지 상황을 전달했는데요. 가족과 함께 휴가를 보내기 위해 마우이에 있던 챈넌의 린다 램디는 아무것도 없었다, 경고조차 없었다며 우리는 외부와 연락이 끊긴 채 며칠 동안 리조트에 갇혀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라하이나 시내에서 5분 거리 리조트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던 램디는 바람이 거세지고 전기가 끊기면서 어둠 속에 갇혔습니다. 그는 우리는 그 불 속에서 잠을 잤다. 에어컨이 없어서 발코니 문을 열어놓고 잤다며 불은 불과 몇 분 거리에 있었고 우리 집 문을 통해 바로 날아갈 수도 있었다. 영상을 보고 나서야 우리가 얼마나 운이 좋았는지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램디는 집에서 TV를 통해 재난 상황을 지켜보던 두 딸이 자신과 연락이 닿지 않아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졌다고 덧쳤는데요. 이들은 지난 10일 저녁 버스를 타고 공항으로 대피했고 결국 시카고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기상이변으로 세계 곳곳에서 과거와 다른 양상의 재해가 잇따르면서 세계 보험 시장도 타격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빈도는 작지만 피해 규모가 비교적 적은 홍수, 산불, 폭풍우 등 2차 위험으로 분류되는 보험 손실 규모가 최근 몇 년 새 점점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제보험사 스위스리는 지난주 발표한 보고서에서 올해 상반기 미국의 대류성 폭풍의 피해액이 전 세계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액 500억 달러의 70%에 육박한다고 전합니다. 보통 보험사들은 빈도는 낮지만 한 번 발생하면 피해 규모가 막대한 1차 위험을 모니터링하는 데 주의를 기울여왔지만 최근 하와이 마우이 섬 산불 등과 같은 2차 위험의 보험 손실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는 설명인데요. 보험금 지급 증가는 보험사들의 보험 판매 중단으로 이어져 실제로 미국의 손해보험사 스테이트 팜은 캘리포니아주에서 주택 화재 보험 판매를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시카고의 일원 오전 곳곳에 약간의 이슬비가 떨어지기도 했는데요. 오후도로 곳에 따라 맑게 개일 것으로 예보됩니다. 예상되는 낮 최고기온 76도, 밤 최저기온 60도입니다. 수요일엔 내일은 완연히 화창하게 개인 하늘 기대되고 있는데요. 기온은 다소 오릅니다. 낮 최고기온 83도, 밤 최저기온은 68도입니다. 이 시각 기온은 66도, 습도는 90%, 바람은 북서풍이 10마일의 속도로 불고 있습니다. KBS 모닝 포커스 데일리 뉴스는 최신 학문과 기술 연마를 통해 최상의 치료로 보답하는 김광수 치과, 모든 보험을 원스톱으로 해결해드립니다. 한인사회를 위한 박상화 종합보험. 시대가 변하고 세월이 흘러도 영신이 추구하는 정신은 변하지 않습니다. 최고의 상품으로 소비자의 행복을 책임지는 영신건강 제공으로 함께합니다. 이상으로 데일리 뉴스를 마칩니다. 진행의 김수연이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큰 위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